안녕하세요. 아니다. 오늘은 초한지를, 초한지라는 중국의 역사서를, 이제 소설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你好,大家好,我是金贤啊。1, 2, 3, 4, 5, 6, 7, 8. 就是. 이거는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어 좀 하나 봐. 야, 대단한데? 很好,很好. 시작하겠다 이 뜻입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유출되진 않겠죠. 어디가에 사이코 등신 선생님이랑 소문나진 않겠지. 자, 고전 시간 10강 초한가. 자, 요거는 우리 중국에 정말 유명한 중국의 초한지라고 있습니다. 삼국지 말고요. 초한지를 소재로 한 우리나라의 작가입니다. 작가는 그냥 가수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르는 재미삼아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작가, 우리나라의 작가야. 자, 요 작가인데 조선 후기의 글입니다. 조선 후기의 글입니다. 조선 후기의 작가. 그런데 우리나라 게 아니야. 초한지를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를 배경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왕지사 초나라의 초패왕, 아주 유명한 항우 이름 적어봅시다. 항우가 주인공이고요. 초한지에서 한은요, 한나라를 결국 세우게 된 초나라를 멸망시킨 한고조 유비의 할아버지 유방이십니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잠시만 고개 들고 한번 점검만 해봅시다. 혹시 이 중에서, 자, 앞에 볼게요. 장기 들 줄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장기. 나 장기 둘 줄 알아요. 장기. 이거 말고요. 장기. 아무도 없습니까? 0명? 너무 되게 순수하다. 야, 이거는, 와, 대단하다. 와, 다행이다. 우리 연암 애들은 되게 잘하는데, 쌤이 지금 다른 학원 잠깐 출강을 와가지고, 다행이다. 와, 우리 연암 애들은 대부분 장기 둘 줄 알더라고요. 와, 근데, 이쪽에 있는 수학학원 애들은, 야, 정말 무식하네요. 네. 장기 색깔 2개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건 알아요? 무슨 색이에요? 빨강색! 와, 또! 다 됐다. 야, 그거면 됐지 뭐. 그러면, 쌤은 장기 잘 둔다. 내가 잘 두거든. 그러면 나는 빨간색 잡아야 돼, 초록색 잡아야 돼. 네. 빨간색입니다. 네. 못하는 사람이, 상수가 아니고 하수는 초록색 잡습니다. 장기 생긴 거는 본 적 있어요? 나무판에 얹어 놓는 거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자, 거기 보면 장기가 초한지거든요. 장기의 빨간 색깔에 저 안쪽에 제일 중심 쪽 6시 방향증에 보면 이만하게 담아가 빅 담아 큰 알이 있어요. 걔 보면 글자가 정자체로 돼 있어가지고 한나라 한자 적혀 있습니다. 얘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얘가 최고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짜주그리한 거. 얘 옆에 바로 옆에 선비. 그리고 양쪽 옆에 기마병들. 기마병, 말맞자, 기마병. 그리고 그 옆에 코끼리 상자. 싸움.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전차할 때 차자. 그리고 그 앞에 대포 쏜다 할 때 포자. 그리고 그 앞에 몸빵, 화살바지 해야 되는 쫄병들, 짝짝짝짝.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팀, 이쪽 팀이랑 싸우는 겁니다. 네, 물론 요 말마다 다 되게 조금, 이게 이제 성격이 좀 다르죠. 자, 그럼 저쪽 초록색에는요, 초록색의 중간에 크다란 거 왕 있죠. 왕 따먹히면 끝나는 거거든요, 장기는. 네, 우리 바둑은 그렇지 않죠. 바둑은 왕이라는 개념이 없죠. 집을 더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장기는 왕 지키기 게임이고 왕 따먹기 게임이에요. 자, 그러면 저쪽 초록색의 왕에는 글자가 다릅니다. 그거 빼놓고 다 글자 똑같습니다. 마, 상, 포, 차 다 똑같거든요. 근데 왕만 글자가 달라요. 저 초록 색깔의 글자에 뭐라 적혀 있게요? 초자 적혀 있어요. 흘린 글자로. 됐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케이. 초한지가 뭔지 알겠고.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3개만 얘기할게요. 두 번째. 초나라가 원래 훨씬 힘이 셌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슈퍼스타가 있었거든요. 바로 뽑을 발자, 힘 역자, 산자, 역발산. 산을 뽑을 정도의 대단했던 사람인 항우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추종자들이 거의 눈이 다 돌아갔어요. 개인의 능력, 작년에 여러분들 어떤 야구 한 팀을 우승으로 만든 사람이 한 명의 힘 아닙니까? 괜히 요거는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이름 말하면 그러니까. 네.
그 노래만 나오면 일단은 막 이렇게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잖아. 몸이 굳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빨리 홈런 치고 들어가세요. 그죠? 아무리 뭐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되게 잘 잡으셨어요. 잡으면 뭐예요? 잡을 수가 없는 곳으로 던지는데 쳐버리는데 누군지 알고 있죠? 한 명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그런 것처럼 항우는 진짜 그 정도보다 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롯데 최동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장난 아니게 인기가 좋았어.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포악해. 주변의 말을 듣지 않아. 막판에는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얘들아 우희란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너무 폭정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어. 자, 상대팀 나라에 있는 유방입니다. 정말 초라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개인적 능력도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말을 정말 잘 들어주고 인덕이 좋고 더 대박인 게 관대합니다. 자, 그래서 얘 특징이 뭐냐면 항복하면 받아준다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때? 배신하면 죽여뿐다. 나약하면 죽여뿐다.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지면 죽여뿐다. 얘는 지면 다도 꺼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놓으면 받아줍니다. 자, 이런 성격이니까 점점 세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한고조 유방이고 초패양 항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결말은 거의 있죠? 얘가 이기겠죠? 유방이. 자, 세 번째. 거의 막판 전쟁입니다. 거의 막판 전쟁인데 이미 8년의 전쟁으로 지쳤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초나라가 또 항우가 출발! 나가서 다 죽여! 이렇게 한 겁니다. 이미 싫어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고향도 가고 싶고. 이럴 때 함정에 빠져가지고 초패왕, 항우는 자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함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 돌격하라! 저기요, 장군님, 아무래도 저기 좀 위험한데요? 아니다. 가라. 가서 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자, 산골로 얘들이 매복을 이미 한나라 군사들이 매복을 한 곳에 가게 된 거예요. 이미 함정이 빠졌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어떻게 함정이 빠졌다고 다 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고 있는데 사방팔방 골짜기에서 초나라의 고향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다 같이. 그죠? 네. 그러니까 막 지금 너무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미 너무 무서운데 이런 상태에서 여기저기에서 막 대충 아무거나 해봤습니다. 네. 그만할래요. 어차피 싸워도 질 것 같아요. 그만할래요. 어제도 2번이나 졌어요. 자, 이러면서 얘들아 그래서 다 포기해. 왜? 포기하고 항복하면 받아주니까. 그게 그 유명한 사방에 초나라 노래가 들려서 전의를 상실해서 초나라가 졌다.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고 해가지고 한나라가 잡힌 게 아니고 초나라의 전의를 상실시킨 노래예요. 됐습니까? 그 유명한 사면초가 이야기야. 자, 이 3개 말면 끝입니다. 그럼 내용을 쭉쭉 읽을게요. 자, 해보자. 망고 여무 호걸들아. 자, 말 건네는 어조네요. 말 건네는 어조긴 한데 표면적인 화자랑 이면적인 화자가 다르긴 하네요. 표면 화자는 영웅들아 호걸들아 영웅입니다. 표면적인 화자는 영웅이고요. 이면적인 화자는 여기서 이야기 듣고 있는 작가를 듣고 있는 관객입니다. 관객들입니다. 관객들아, 초한승부를 들어보소. 말투 판소리 형식이네. 판소리 형식이네요. 자, 우리의 초한지, 초한승부를 한번 들어보소. 절인지용이 부질없지 않소. 절인지용은 용맹한 사람인데 뭐겠어. 사람을 끄는 뛰어난 용맹이거든. 항우겠죠. 항우. 뛰어난, 절자가 뛰어났다 뜻이야. 뛰어난 이 용맹 필요 없어. 항우 용맹 필요 없고 순민심 듣나? 민심을 따른다 이 말이지. 누군데? 유방이겠죠. 유방 그죠? 유방의 관대함입니다. 자, 민심을 따르는 유방이 으뜸이다. 한패공의 유방입니다. 자, 한패공의 100만 대군이 구리산 아래에 신면 매복했습니다. 대충 사면초가 이야기 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죠? 매복. 대진을 둘러치고 진을 둘러치고 항우를 잡을 때 천하병마 도원수는 대장이라고 얘기했대. 한나라 대장이다. 표모 걸식했던 한신이다. 한나라 장수입니다. 유방한테 감동해가지고 거지 출신이지만 유방이 진짜 강인한 오른팔이 됐던 억수로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뭐라 해야 되겠노? 거의 관우급. 유비한테 있어서는 관우급. 한신은 한나라 장군이야. 한신이야.
장대에 높이 앉아서 천병만마를 호령할 때 오강은 1,000리 팽성은 500리 그 거리거리마다 복병이고 두루두루 매복이다. 관계가 많은 이 자거 자 이 자거 동그라미 네 한나라 장수입니다. 한 장수는 패왕을 유인했어. 초패왕을 유인했습니다. 와봐 유인하고 산을 잘 놓는 산은 계산을 잘 놓는 장자방은 똑같아요. 한나라 전략가예요. 제갈공명 같은 애입니다. 한나라 전략가 장자방은 계명산 추야월에 자 계명산에 있는 가을밤에 옥통소를 슬피 울어서 자 옥통소 어떤 노래? 사면초가 노래. 불어서 8천 제자를 해산시킬 때 사면초가 이야기입니다. 사면초가 때는 마침 어느 때냐 구추삼경 가을밤 깊은 밤에 하늘이 높고 달이 밝은데 왜 기러기가 슬피 울어서 감정이입이죠. 초나라 감정이입했죠. 객의 수심을 도두고 면방만리 사지 중에 잠이 못 드는 저 군사야. 누구 군사인데? 초나라 군사겠지? 초나라 군사들아 전쟁에 왔잖아. 너의 패왕이 역진해서 너의 패왕 누구지? 초패왕 항우. 너의 패왕이 힘이 다해서 장중에 죽을 거야. 호생오사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있지만 자 호생은 좋아할 호자에 날생자잖아. 그자? 그러니까 살기 좋아 죽기 싫어하는 마음. 살기 좋아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있지만 인지상정인데 너희는 어이에서 죽기를 저리 즐기느냐. 자, 이거는 진짜 죽기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지. 그자? 안타까움 때문에, 연민 때문에. 철갑을 고쳐 입고서, 철갑, 한나라 병사가. 한 병사가 앞에다가 주얼 집어넣어주면 더 좋죠. 한나라 병사가 철갑을 고쳐 입고 날랭 칼을 빼어드니 청금처럼 중한 몸이 전장의 검혼이 되겠구나. 전쟁터의 칼끝 영혼이 되겠구나. 안타까워하네요. 오업해서 울면서 나오면서 신세자탄하는 말이 자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초나라 병사가 하는 말입니다. 초나라 병사의 말입니다.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면서 금고는 승리의 북소리예요. 북소리. 승리 북소리를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고향입니다. 초나라 고향이에요. 내가 원하기를 이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불행이 망해서 어찌 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나라 백성들을 어이보리. 자, 요까지가 초나라 병사의 말이었고요. 전전반측 생각을 해보니까 전전반측은 이제 뭐 좌불안석? 그러니까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불안하다 뜻이죠. 전전반측 생각을 하니까 8년은 8년이고요. 풍지는 원래는 바람 부는 먼지란 뜻인데 전쟁터로 비교됩니다. 전쟁터. 전쟁터를 다 지나고 정막사창 빈방방의 빈방이란 뜻입니다. 정막사창은 빈방 안에 너의 부모 장탄수심 긴 수심이죠. 긴 수심 어느 누구를 알아주리. 은하수 오작견은 1년에 1회 보지만 너희는 어이하여 좋은 인연도 못 보느냐. 뭐 가족이나 부인이냐 못 보느냐. 초진 중에 장졸들아 고향 소식 한번 들어볼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추리하면서 너희 고향 소식 한번 들어보소. 남공노초가 몇 번이겠어? 남공노초는 남쪽에 자란 풀입니다. 남쪽 골짜기에 자란 풀이란 뜻인데 남쪽에 자란 풀이 몇 번이며 몇 년이며 라고 해석해야지 쉬워요. 다시 말해서 몇 년이나 지났냐, 몇 번이며 남공노초가 몇 번이며 고당명경 부모님은 자 늙은 부모님입니다. 어차피 이런 것도 다 나올 거예요. 늙은 부모님은 의문에서 바라보면서 의문은 문의 기대서 바라보면서 독수공방 처자들은 한상 낙목 찬바람에 그냥 찬바람입니다. 한산 차가운 산 낙목 떨어지는 나무 그러니까 찬바람에 새 옷을 지어서 넣어두고 날마다 기다릴 때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낮에나 올까봐 기다리면서 허구한 날 긴긴 날에 71쪽 이마 위에다가 손을 얹고 산에 올라 바라보다가 남편 기다리다가 돌이 된다는 막 무속이 되겠다.
집이라고 다시 들어가니 어린 자식은 철이 없고 계속 젖달라고 지져 울고 철난 자식은 애비를 불러서 밤낮 없이 슬피 우니까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너가 집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다. 이상하네. 남편이 집 떠난 지가 8년인데 아직도 애가 젖을 달라고. 자, 계속. 이거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입니다. 내가 좀 튀다 보니까 감정에 빠지는 것보다는 계산이 안 돼서요. 초등학생인데 아직도. 어쨌든 그냥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전쟁 8년인데. 휴가 났겠죠. 휴가 났겠죠. 좀 멀리 가긴 가지만 중국이니까 금방 휴가서 뛰어가면 되잖아요.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자, 집에 가서 괜히 수업한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선생님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8년 풍진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이까지 또 젖을 달라고 하는지요. 세상에 얼마나 귀한 일이 많은 줄 알아. 알겠지? 자, 계속 할게요. 괜히 말했다. 어젯밤까지 참고 참았는데 말하고 싶었던 거. 영상 찍을 때 굳이 이 말이 튀어나올 줄이야. 진짜 어제까지 참고 참았는데 바빠가지고. 남산 없이 밤낮 없이 슬피 오니까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져달라고 그러면 그럼 되게 그럴 것 같아요. 남편 너무네, 그죠? 8년 전에 전쟁 갔는데. 남산 하에, 남산 아래에 장찬 밭은, 긴 밭은 어느 장부가 갈아주며. 자, 없지요. 남편은 8년 전에 전쟁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부재 노동력 상실이야. 나 약간 천재인 듯. 발상 정말 남들이랑 다른 듯. 가장이 없잖아. 그지? 애 아빠가 8년 전에 전쟁터에 갔잖아. 그럼 노동력이 없지. 그지? 안 그렇겠나? 애가 계속 배고프니까 저 딸라고 그러지. 8살로 최소한 됐을 텐데.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해서 권할 쏜가? 누구한테 주겠는가? 권하겠는가? 점점 고울을 앞뒤를 보고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다시 이제 우리 그 전쟁터를 얘기하는 거죠. 한왕이 유방입니다. 관대에서 불셀 항곤하오리라. 아까 얘기했지 내가. 항복하면 죽이지 않는다. 항복 노케로. 그죠? 예서 항복 노케로. 하오리라. 가련하다. 항우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 됐습니까? 네. 요런 이야기예요. 초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자, 낮이 1분 3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한 잔 먹자, 또 한 잔 먹자. 꽃 꺾어서 계산을 놓고 무진 끝없이 사는 계산. 그러니까 꽃잎 떼고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되게 아들아 낭만적이고 향락적인 태도야. 술 한 잔 마시면서 교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개꽃 같은 거 사놔야 되겠지만 자, 한 잔 마시고 꽃 한 송이 딱 떼고 한 잔 이렇게 두 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되면 그 뭐 튤립 같은 거. 그렇죠? 자, 무진 끝없이 먹새려. 이 몸이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떠자 지게 위에 갈로 열어라. 지게 위에 거적을 덮고 거적 뭔지 알지? 거적대기. 그죠? 자, 싸구려 왜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 거적을 덮어 줄여서 메어 가나 갈로 닫아. 네. 초라한 죽음.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뭐 화려하게 정말 좋은 관에 정말 좋은 곳에 묻혀가지고 호화스러운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 같은 장례를 치르고 싶어요? 아니면 상관없이 지금 잘 살고 싶어요? 오히려 당연히 세 번째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가지고 이렇게 가나? 아니면 또 갈로 열어. 유소 보장 비단입니다. 비단. 상여 비단이에요. 상여 비단에 만인이 울어가나? 자, 갈로 닫으세요. 호화로운 장례입니다. 호화장례. 호화로운 장례거나 어욱새, 속새, 무슨 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새, 덮가 나무, 무슨 나무인지 몰라. 백양숲 무덤입니다. 무덤에 가면 자, 결국 죽으면 이 말이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어쨌든 죽으면 옐로우해. 얘들아, 해가 누른 해가 떴어. 좀 겁나지? 이럴 때 뭐가 땡길 것 같아? 나 같으면 술 땡깁니다. 달이 하얗게 예쁘다. 뭐 땡기게? 진짜 술 땡깁니다. 바람이 쫙 불면은요 오뎅탕이랑 소주 땡깁니다. 작살나요? 누run에 술 땡겨요. 흰달 술 땡겨요. 가랑비 존나 술 땡기. 막걸리 작살나요. 소설이 바람 막 오뎅탕이랑 소주 땡깁니다. 자, 술 땡기는 날
부모님이 만약에 채껌 사신다면은 술이 먹고 싶은 다양한 상황. 너가 그냥 책 볼 거면 술 땡기는 날. 술 땡기는 날에 누구가 한 잔을 먹자 알고 못 먹는다 이 말이죠. 누가 한 잔을 먹자 알고 이 말은 못 먹는다. 이거 죽고 나면 못 먹는다. 하물며 무덤 위에 원숭이가 휘파람을 불 때 허무한 인생 죽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죽음이 허무할 때 뉘우친들 어쩌리 소용없다. 뉘우쳐도 소용없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술 많이 먹자. 오늘 많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10강 끝. 고생했어요.